아, 제목을 일간과 원령편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오행에 관한 강의를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아주 오행의 기초적인 거를 설명하는 거를 오행편이라고 설명했고요. 그래서 오행편 1부터 뭐 30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오행의 이론의 연속인데 그냥 제목을 달리해서 제가 오행 심화편 이렇게 해서 다시 1번부터 한 30개 가량을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이제 세 번째 묶음으로 지금은 각 일간 사주팔자에서 그 한 사람을 나타내는 천간의 일간과 그 사람이 어떤 계절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있어야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거를 일간과 원령편인데요. 이 원령이라는 건 월지를 말합니다. 월지. 월을 말하는데요. 일간에게서 원령을 우리는 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격은 그 사람이 타고난 인물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가 태어날 때 너는 이런 인물을 가지고 나서 세상에서 이런 인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부여받은 임무가 그 월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계절에 태어나서 간목으로 낳느냐 경금으로 낳느냐 병화로 낳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은 다시 천간 10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월에 따라 각각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10개 천간을 12계절로 각각 나누어서 어떻게 어떤 글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뭐 조후라고도 하고 네, 되게 조후를 맞추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일간과 원령의 첫 강의로 간목의 봄, 간목이 인묘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간목에 대한 목이라는 오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간목을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오늘의 제목은 간목 인묘진 월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행에서 처음에 설명하였던 거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목화 토금 수 중에 목은 목의 성정은 이제 오르는 성정이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오르려 하는 특징을 지녔으므로 목이 너무도 지나치게 자라면 목이 이렇게 대지를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대지를 덮어서 토를 음습하게 하면 대지를 다 덮어버리고 음습하게 하면 그 땅을 쓸모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금으로 가지를 잘라야 당연히 결실을 맺는다. 금으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제지해야 결실을 맺는 나무로 자라난다. 만약에 금의 제지가 없으면 가지와 잎만 무성할 뿐 자기를 오래 유지하지도 못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토가 있어야 목의 뿌리를 뻗고 목의 뿌리를 내리고 자기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 토가 없으면 또는 토가 적으면 왕성한 목을 지탱하지 못해서 목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목이 도중에 쓰러지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이냐면 그 목이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토가 너무 많다. 토가 너무 많으면 늘 하는 말이지만 토가 너무 많으면 토다하면 두터운 토를 개척하거나 두터운 토를 뚫고 올라야 하니까 목이 힘들어요. 그러면 특기 개발을 못하고 자질 개발을 못하고 노동으로 살아가야 한다.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수는 목의 근본이 돼서 수생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라는 게 자기 목적을 향한 의지나 지식이 되어주는 게 수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도 수가 너무도 왕성하면, 수가 너무도 지나치면 부류한다. 나무가 떠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지식이 아니라 너무 부류해서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된다. 정착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춘절의 목은 어떠해야 되느냐? 춘절은 아직도 추운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병화의 온난한 기운이 있어야 지하에 있는 습기를 끌어올려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가지를 뻗으려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뿌리는 오그라들고 가지는 오르거나 퍼지지 못하니까 어떤 커다란 일을 제대로 된 일을 도모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남게 되죠. 천간에 병화가 있고 지지에 수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수화 기제를 이루어서 목적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아름다운 목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춘절에도 토가 많으면 토가 두터워서 뿌리를 뻗고 땅 위로 오르기 힘들거든요. 이럴 땐 또 노동하고, 토가 너무 적으면 오르기가 쉬워서 노동보다는 꾀 또는 전략가로 재물을 취하면서 부를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춘절의 목이 혹시 금이 너무 지나치면 어린 싹에 상처가 나는 거죠. 상처가 나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불운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춘절에 목이 너무도 과다하면 금으로 절제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금으로 절제를 하면은 이제 고생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고 늙어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제 춘절의 토금은 꼭 필요한 거라기보다 상격의 조건은 아니고요. 춘절에는 수가 너무도 지나치면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수가 너무 지나치면 빛이 들지 않고 또 음습한 논밭의 초목처럼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화가 너무 지나치면 또 가물게 되니까 또 초목이 시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이라는 것이 춘절의 전체적인 목의 상태, 목의 성질을 알아봤고요. 이제 간목을 한번 살펴보면, 간목은 갑이라는 목이 토가 있어야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반드시 토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토는 자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습한 기운이 있어야 하므로 계수나 자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럴 때 계수나 자수는 지식이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춘절에 간목이 자라나야 하니까 병화나 사화가 있어야 퍼져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이 병화나 사화는 이제 간목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는 장소가 되고, 계수나 자수는 지식이나 지혜가 되고, 병화나 사화는 자라나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금이 왕한 거는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다. 왜냐면 금이 왕할 때 수가 있으면 적응하면 되고, 화가 있으면 화로서 화극금을 물리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없이 또는 수가 없이 금이 왕하면, 그러면 이제 목이 상처를 입어 두렵습니다. 그럼 이제 간목에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게요. 간목에게 을목은 간목의 가지이죠. 그래서 을목은 간목의 가지입니다. 간목의 일간이 간목인데 을목이 있으면 이것은 가지를 가진 나무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을목은 풀이 아니고 가지입니다. 그래서 간목의 가지이고, 이들은 항상 붙어 있잖아요. 간목과 가지는 붙어 있으니까 이들은 짝이에요. 그래서 소속이다, 짝이다, 배우자다, 음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목이 너무 무성하면, 이 간목의 가지가 너무도 무성하면, 원래는 이 을목이 간목의 가지가 돼서 이렇게 꽃이 피어서 간목이 결실을 맺게 해야 되는데, 을목이 너무도 무성하면은 빛을 가리게 되죠. 그러면은 병화의 빛을 가려서 그 병화에 인도해주는 작용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목과 을목을 서로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을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당연히 경금이 있어서 간목의 가지를 쳐주어야 된다. 이런 거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간목이 병화가 있으면 병화는 간목을 퍼져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잘 자라게 합니다. 근데 이럴 때도 역시 병화가 있을 때 수가 부족하면 내실이 없어지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간목은 정화로 인화를 해서
자질을 개발을 해서 경금이라는 금을 재련해야 됩니다. 경금을 재련한다. 간목이 정화를 인하여 경금을 재련하면 이때 아주 우수한 전문가가 되고 공을 세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화가 있는데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데 이럴 때 정화가 을목의 가지를 마르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을목을 말려버리면 그러면은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을목을 말려버리는 거니까 을목이 마르면 결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을 수 없게 만든다. 이 정화가 뭐냐면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거니까 자기의 잘못된 행실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을목을 말려버려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당연히 지혜인 개수가 지혜인 개수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또 간목에게 무토는 소토, 간목이 무토를 파헤치는 걸 우리는 소토라고 해요. 소토는 뭐 여러 가지 개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간목이 토를 파헤치는 그 소토를 우리는 되게 자기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파헤쳐서 자기의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당연히 개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임수가 있으면 무토가 또 제방이 돼서 그러면 임수를 막아서 임수가 수생목을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요. 간목의 무토는 임수의 범람을 막아준다. 임수가 범람하는 걸 막아주면 이것은 큰 물을 그러니까 외지에 나가거나 아주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요. 간목이 기토가 있으면 이 기토는 작은 딱이고 간목이 노력해서 만든 생활의 터전입니다. 그럼 역시 개수가 있어야지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개수가 있어야 자기가 노력하여 만든 터전을 기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목에게 경금은 벽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경금은 간목을 탁 벽갑을 합니다. 잘라내서 높은 직업 완성도를 이룩하게 해줍니다. 높은 직업 완성도를 가져다 주는데요. 간목에게 경금이 있어서 벽갑을 하면 직업활동이 아주 훌륭한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되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목이 신금이 있으면 간목의 뿔이나 가지를 상하게 해서 간목의 그 겉모습은 이렇게 막 가지를 펼치고 우람한데 속은 뿔이나 가지가 상했으니까 속이 부실해요. 그래서 부실하기 때문에 뿔이나 가지가 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해결하려면 병화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 주는데 이럴 때는 이제 자기가 막 노력하는 것보다 병화라는 게 환경의 덕이거든요. 환경의 유리함으로 주변의 복덕으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간목에게 임수는 바다와 같으니 수범목부하게 된다. 그래서 수가 넘쳐 흘러서 간목이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목이 떠돌고 정착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간목에게 임수는 간목의 정착을 방해합니다. 그럼 이럴 때 다시 무토, 제방작용을 하는 무토가 있어야 이러면은 이제 간목이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발 앞선 그런 선진학문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목의 개수를 보면 개수는 우로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목의 개수는 우로 삶의 기틀이 되는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온전한 그런 지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도 토가 없으면 제대로 된 지식을 쌓을 환경을 토가 없으면 장소를 간목이 자라나는 환경, 터전, 장소를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독학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개수가 있는데 토가 없으면 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목에 대한 대략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간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간목이 이제 간목이 인월하면
1월은 양력 2월이잖아요. 그럼 이제 간목이 이 노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화와 계수를 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이 용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이 노래 간목이 병화와 계수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크죠. 잘 큰다라는 말은 이게 잘 자란다. 멋진 나무가 된다. 예, 잘생기고 멋진 나무가 된다. 그 다음에 잘 자라니까 스스로 실력을 갖춘다. 예, 그래서 스스로 실력을 갖춰서 사회생활이나 뭐 사회활동을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실력을 잘 갖춘다. 이런 의미로 용이 있다라는 말은 그 간목이 잘 자라는 나무고, 용이 있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사람이 실력을 잘 갖추어서 직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이제 병화와 계수가 있어야 한다. 병화와 계수를 용으로 삼는다. 이러면 이제 병화는 한기를 몰아내겠죠. 그래서 아직도 2월은 추울 때니까, 그래서 병화가 한기를 조후하면 이럴 때는 되게 인덕이 있어요. 편안한 덕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생목으로 목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니까 계수로 간목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지혜로운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되게 이 병화는 천간에 있는 게 좋고 계수는 지지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래 병화와 계수가 같이 천간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뭐 수화냉전이다, 수화상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병화는 천간에 계수는 지지에 있는 것이 목이 가장 잘 자랄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키우고 계수는 지하수로 영양 공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천간에 수가 투과나면 이럴 때는 아직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뭐 얼음이나 눈 이런 것이 돼서 차가워져서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목의 인월에 병화가 투과나지 않으면 상생이 수생목이 안 되거든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지 않고 상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간목의 경쟁력이 부족해집니다. 근데 이 노래 만약에 병화도 있고 뭐 인오술 해서 화가 지나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화가 지나치면 당연히 경금에 수원이 있어서 경금의 금생수가 수원이 돼서 경금의 금생수로 뿌리가 마르지 않게 도와야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목 인월을 설명했고요. 간목의 묘월, 여기 지울게요. 간목의 묘월은 용이요. 병화, 경금, 무토, 기토를 용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요. 간목은 묘월에 병화, 정화, 경금, 무기토를 용으로 삼는다.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끊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병화는 이제 간목을 키우는 거죠. 간목을 키우고 묘월이니까 가지가 벌어지게 합니다. 정화는 자라는 초목이 서로 경쟁력을 가지도록 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금은 간목을 절제를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쓸모있는 것만 핵심적으로 올곧게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경금은 병화로 자라나고 있는 간목 묘월에 경금은 간목의 가지를 절제를 해서 불필요한 일을 자제하고 올곧게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토와 기토는 자라나는 간목의 뿌리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간목의 체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경금이 없고 병정화만 있으면 이렇게 자제하려는 그런 의지력이 없는 거죠. 자제력이 없고 또는 의지력이 부족해서 병정화로 환경에 그냥 적응만 하지 자기가 어떤 커다란 의지력을 발휘해서 귀를 추구하려는 그런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금이 없고 병정화가 있으면 자기 활동을 열심히 해서 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경금이 있고 병정화가 없다. 그럼 병정화가 없으면 이렇게 강한 의지력이 있어서 귀를 추구를 했지만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또 간목이 묘래 토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는 터전이나 나무에 기반이 없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은 터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재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진월의 간목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수, 개수, 경금, 임수, 개수, 경금, 정화를 용으로 삼습니다. 자, 간목의 진월은 임수, 개수, 경금, 정화가 용인데요. 이 진월은 정말 물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에요. 나무가 물을 먹고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사실 수만 있어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그리고 진월이니까 간목 진월이니까 뭔가 이렇게 재성을 추구하나 그렇기보다는 되게 간목 진월생들은 공부를 커야 돼, 물 먹고 커야 돼, 이런 그런 기본적인 그런 유전자를 갖고 나기 때문에 간목 진월생들은 굉장히 선비 같은 그런 모습, 공부를 좋아하고 물 빨아먹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 개수가 제일 중요해서 간목을 키우고요. 이때는 이제 진월은 기온이 이제 점차 상승하는 그런, 기온이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계수로 이렇게 수생목을 보충하고 그래야지 이제 땅이 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경금이 금생수로 보좌하면 오래도록 진토가 옥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금이 간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간목을 절지를 하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또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면 이 경금 자체가 아주 뛰어난 실력이기 때문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요. 임계수로 진토를 옥토로 만들고 경금으로 수를 보좌하고, 그리고 또 정화가 있으면 이 자체가 뛰어난 실력이 된다. 만약에 경금이 없으면 물이 마르게 되니까 옥토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환경이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생수로 보좌하여 수생목을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질이 부족하게 되고 실력이 부족하게 돼서 자기 갈 길을 확실하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갈 길을 뚜렷하게 찾지 못한다라는 것은 직업을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경금은 있는데 정화가 없으면 경금은 절제력이고 의지력이잖아요. 그런데 정화가 없으면 실력이 남보다 우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정화가 있어서 전문적인 남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경금이 있는데 정화가 없으면 우수한 실력을 갖추지 못한다. 경금이 없이 정화만 있으면, 만약에 정화만 있으면 땅이 마르게 되고요. 땅이 마르고 초목이 시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수가 너무도 지나치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진토가 어떻게 흘러 넘치고 목이 부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가 너무 많으면 진토가 부류하고, 그러면은 나무도 떠돌아다녀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다시 토로 이 수왕한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또 이럴 때 만약에 진월에 간목이 토가 너무 높다. 토가 너무 높으면은 이제 수생목으로 간목을 계속 키워서 소토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월에 토가 너무 많으면 수생목해서 토를 키워서 그 토를 소토하게 해야 하고, 만약에 소토가 부족하다, 이렇게 수가 부족해서 수생목이 부족하면 또 다른 간목이 있어서 그 왕한 토를 소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목이 인묘진월에 자라나는 조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은 하나씩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를 몇 개 써보겠습니다. 임술, 갑자, 경호. 이분 여자분입니다. 대운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간목이 이 노래 병화, 개수가 있으라 했다. 그죠? 병화, 개수가 있으라 했는데 병화는 없지만 자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생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중에 병화가 있고 인중에 병화가 있으니까 이러한 병화가 없다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가 있으니까 수생목을 할 것이다. 금생수 수생목을 잘 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대운이 여자분이니까 역행을 하니까 경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생수 수생목을 하리라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병화가 천간에 없지만 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병화 한 해만 와도 지금 근황하잖아요. 근황하니까 병화 한 해만 와도 목을 확 자기 경쟁력을 확 발휘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법고시 그래서 지금 현재 판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생목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예로 또한 병금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절제력, 자제력, 의지력 이런 것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간목 묘월생을 한번 보실게요. 묘월은 병화, 정화, 경금, 무토, 기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주는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있고 정화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목생화를 열심히 하는 수생목하여 목생화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분 여자분이고 대운을 써보면 계묘, 갑진, 을사 이렇게 해서 갑진토가 오고 을사, 갑진, 을사, 병호 이렇게 오죠. 그래서 수생목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이분은 이분도 공부 굉장히 병화 있고 정화 있고요. 진토 오고 해서 이분은 경영학과 전공하고요. 이분은 회계사예요. 이렇게 간목이 묘월에 병화 정화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경영이나 경제 이런 부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을 하나 더 써볼게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병인, 임진인데 제가 잘못 썼어요. 임진, 갑진, 경호. 진월 반목은 임계, 경정을 용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수도 있고 경금도 있고 진 중에 계수도 있다고 보시면은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다시요. 진월의 간목은 임수와 계수와 경금과 정을 용으로 삼는다.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여기에 정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목생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주는 뭐 하는 분이냐면요, 이상하게 오늘 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고서에 나오는 분인데요, 과거에 급제하여 상서에 벼슬을 하였다. 중국 원서에 나오는 사주인데요. 명나라 때 상서에 벼슬을 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의 진월에 갖추어야 할 자제력을 갖추고 의지력을 갖추고 병화로 목을 잘 키우는 것이고 역시 정화도 있으니까 간목이 진월에 갖추어야 할 용을 잘 갖추었으므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 간목이 잘 자라고 그리고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어서 직업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경쟁력을 갖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